귀궁 10화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시작과 섬뜩한 끝을 동시에 보여준 회차였어요. 열이와 강철이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첫 키스를 나누는 장면. 그 순간만큼은 무녀와 이무기가 아닌 한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마주했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장면을 지켜본 비비의 표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비비는 그 순간 깨달아요. 강철이 열이에게 마음을 주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용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승천 자체를 망각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비비는 고민 끝에 혹은 자신의 방식대로 강철을 지키기 위해 열이를 풍선에게 넘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 정말 배신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 속 하나의 작전일까요? 10화에서는 강철과 열이가 팔척귀를 해원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기 시작하죠. 이제는 싸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팔척귀가 왜 원한을 품었는지를 밝혀 그 분노를 내려놓게 하는 천도의 방식.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껏 악귀에 시달렸던 왕족과 무관들, 그 뒤에 숨은 억울한 죽음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화성, 호평대군의 5대손이라는 이 인물은 김봉인과 풍산이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는 인물이에요. 왕가의 새로운 패권을 노리는 세력,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현재의 왕. 귀신보다 더 복잡한 건 인간의 권력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하죠. 한편 강철은 녹봉까지 털어 열이에게 꽃신과 비녀를 사줍니다. 그리고 가섭스님과 노스님까지 모셔서 열이의 기억과 넙덕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함께 마주하게 하죠. 결국 열이는 모든 걸 알게 됩니다. 강철이 더 이상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역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두 사람. 그 감정은 점점 깊어지고 이제는 함께 싸워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이는 궁에 들렀다가 우연히 풍산과 마주치고 그에게 붙잡히며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강철과 왕의 귀에도 전해지고 둘 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열이를 찾으러 나서죠. 강철은 풍산의 집에 잠입해 비밀 공간을 찾고 그곳에서 결국 팔척귀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 풍산에게 빙의된 팔척귀는 강철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의 적은 내가 아니라 왕가의 핏줄이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왜 나만 죽이려고 하느냐. 이 장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귀신, 악귀, 퇴마라는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요. 팔척귀는 단순한 악령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자의 분노이자 왕가로부터 버려진 존재, 혹은 그로 인해 삶이 무너진 생명. 그렇다면 여기서 떠오르는 두 가지 의문. 강철의 승천을 막았던 100년 전 그 아이, 그리고 지금 팔척귀가 반복해서 말하는 왕가의 핏줄.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뇌피셜이 강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첫 번째, 강철이 승천하지 못하게 만든 그 아이가 바로 왕가의 피를 이은 존재라는 것. 즉, 태어날 때부터 권력과 얽힌 운명이었던 아이가 강철의 존재를 목격함으로써 그를 땅으로 끌어내린 거죠. 두 번째, 그 아이를 안고 있던 무관이 사실은 팔척귀의 생전 모습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는 그 아이를 지키려다 전쟁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귀신이 된 것. 여기서 중요한 복선이 하나 있어요. 팔척귀는 풍산에게 빙의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왕가의 핏줄을 언급해요. 자신이 직접 복수할 대상은 강철이 아니라 왕가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귀신의 사냥이 아니라 정치적 원한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화 예고에서는 강철이 팔척귀를 찾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 이를 알고 격분하는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와중에 더욱 단단해진 강철과 열이의 감정선. 비비는 이들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고 결국 열이를 풍선에게 넘기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죠. 그 장면, 정말 배신일까요? 아니면 팔척귀와 풍산의 실체를 끌어내기 위한 비비만의 방식일까요? 이제 11화는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회차가 될 겁니다. 팔척귀의 정체, 강철이 떨어진 날의 진실, 풍산의 목적, 그리고 김봉인의 반역. 모든 복선이 하나로 이어지며 열이와 강철, 그리고 비비까지 각자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도래할 거예요. 특히 팔척귀는 단순히 퇴마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 이제는 누가 귀신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귀궁 11화에서는 이 드라마가 왜 단순한 사극도 퇴마극도 아닌 정치와 원한의 파노라마인지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회차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명작 픽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